얼굴이나 목, 팔, 무릎 아래 다리처럼 노출된 부위에 크기가 2cm 이상 되는 모반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점짜리 피부를 만들어주는 남자, 100점 성형외과 원장 전영호입니다. 모반이 있는 아이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실비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고객 상담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답변은 모반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즉, 모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2018년에 실린 내용이고 2023년 11월에 심사평가원에 문의했을 때도 같은 대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교수로 근무하면서 겪은 실제 적용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형외과 학회에서 제작한 성형외과 보험 진료 지침서에 따르면 급여 대상,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노출 부위에 병소가 있어 환자가 수치심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와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질환의 경우 급여가 됨. 네, 말이 길어서 복잡하지만 첫째,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둘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셋째, 기능상 문제가 있는 질환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큰 크기의 모반이 어느 부위에 있을 때 인정된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할머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손자, 손녀 예쁜 복점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큰 점이 보기에 좀 안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딱 잘라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진료한 환자 어머님도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모반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주변 친구들이 자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 본인도 점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목에 점이 있는 경우였는데 아기가 자꾸 점을 가리려고 하고 막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러 내원하셨는데 이럴 경우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14년 근무를 했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노출된 부위, 얼굴, 목, 팔 또는 무릎 아래 다리 같은 경우는 모반의 크기가 2cm를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은 혐오감뿐만 아니라 악성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에 해당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피지선 모반은 선천성 질환으로 양성종양의 범주에 속하고 악성종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절제가 필요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라는 문구도 있어요. 악성종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모반의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악성종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모반의 특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게요. 저희 병원 블로그에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실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비보험은 그 종류나 특약사항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단명, 즉 진단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이게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지, 또 된다면은 비급여 부분도 다 되는지, 입원하는 부분도 다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거든요. 조직검사 결과지까지 첨부해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대답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비보험을 드실 때 태아 특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만 들 수 있는 특약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특약을 들어놓으시면은 일정한 모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실비에서 좀 커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그 태아 특약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 아기가 이미 모반이 있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태아 특약을 들 수가 없어요. 네, 가능합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진단명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진료 시에는 모반이 의심됐는데 실제 조직검사에서는 다른 질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비보험의 적용 여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상담 시 알게 된 진단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지만 환자분께서 실비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코드의 진단명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직검사지에 나온 정확한 진단명과 다르게 진단명이 나갈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예상되는 진단명, 즉 상병 코드를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이런 상병 코드로 치료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실비가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를 보험사와 통화 시 문의해서 미리 알아놓으시면 병원 내원 시에 보다 원활하게 진료 및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반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실비보험 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모반 수술 후 흉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